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요걸 좀 집중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동기나 결과를 불문해요. 그래서 외형적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해상반행위가 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모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에서는 이거를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형식적 판단설에 의한다. 실질적 판단설이 아니라 형식적 판단설에 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설적 표현은. 즉 대리행위에 따른 실제 결과의 유리냐 불리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실질적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 그 자체 모두를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컨대 피성년 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성년 후견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연히 이건 사실 너무 쉬운 얘기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볼게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성년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둘 다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당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설령이요, 피성년 후견인의 몫을 더 초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의 자녀로 2명이 있다고 칠게요. B와 C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B가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할게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에서 C가 동생인 C죠. 이 C가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합시다.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형제 자매끼리도 많으니까요. 후견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이 상태에서 공동의 부모인, 부 또는 모인 A가 사망한다고 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A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 요 B와 C가 공동 상속인이 되거든요.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 지분은 이제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녀들은 n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상속인이 되겠지요. 자, 이대로 상속 받아도 됩니다. 법정 상속을 받는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느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년후견 개시 사유가 없었다면 B와 C가 2명이 공동상속인 단데 2명이 참여를 해서 B도 자기 판단, 의사능력이 있고 C도 자기 판단, 자기 의사능력이 있고요. 참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뭐 B가 다 가져도 되고 C가 다 가져도 되고 B가 100분의 99, C가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도 되고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특수한 사정이 있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 경우에 자, B와 C가 공동상속인인데 자, 문제는 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상속에 관한 판단을 할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의상 능력이 없는 정신적 제약 상태가 지속적인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 C가 B를 대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자기가 상속인이자 B의 대리인으로서 요 상속재산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의, 자, 결론입니다. 이 상황에 놓인 것 자체로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외형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B는 못하고 C가 B를 대신해서 하는데 C가 안 가지고 B가 다 가지는 걸, B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 B는 유리하죠. C는 불리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B한테 다 몰아주는 걸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B가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C가 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질적 판단설에 의한 내용인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B한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던 말던 간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이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만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이해 상반 행위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C가 B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 상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C는 요 행위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만 B를 대리할 수 없고, 요 이해상반 행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요것만 하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 특별 대리인이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 일회성, 일시적 행위만을 B를 대리해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사항에, 이런 과정, 이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만으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은 똑같아요.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성년후견인과 비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성년후견인은 상속의 승인을 하고요.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둘 다 승인입니다. 받는 거의 일종이에요.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 포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똑같이 우리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B는 피성년후견인, C는 성년후견인입니다. 자, A가 사망을 하면, 자, A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볼게요. 플러스를 많이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받는 게 좋은 거죠.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둘 다 원래는 2분의 1씩 받게 되는 건데, 자, C는 자기는 승인을 하고, 받는 거 승인을 하고, B는 상속 포기를 해버려요. B를 대리해서, 법원에 B를 대리해서 C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B의 상속 포기를 청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재산이 다 이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요 B한테는 불리한 행위고 C한테는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상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쉬워요. 자,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가 피상속인에게 마이너스 채무가 많았다고 칠게요. 채무가 많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경우라면 채무가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채무는 안 받는 게 좋은 거고 받는 게 불리한 거죠. 자, 그러면 고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 C는 받겠다. 채무를 받겠다. 그 다음에 B는 우리 피성년 후견인인데요. C가 B를 대리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 빚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기행위가 이 경우에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은 외형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 놓인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피상속인에게 마이너스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C가 승인하고 B는 포기하는 걸 C가 대리해서 청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실질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이 이해상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C는 B의 상속 포기를 대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라고 해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그 특별대리인이 B의 상속 포기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그 놓인 상황 자체만으로 판단을 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설령 마지막 확인이죠. 비상속인이 수많은 상속 채무 마이너스를 남기고 사망하여 이를 승계하는 것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즉 상속 포기가 더 유리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성년후견인은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 피성년후견인은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함에 있어 이해상반 행위로 보아 특별 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해야 된다. 대리할 수 없다.